안녕하세요. 소수서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고전 산문 중 소대성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대성전은 2015년 수능 A형 문학에 출제된 적이 있지만 출제된 지 5, 6년이 지나서 다시 출제된 작품이 있기도 하고 지약사 등 내신 교과서에도 나오는 만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작품입니다. 소대성전은 나와 있듯이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인데요. 고전 산문 중에서 영웅소설은 거의 군담소설에도 해당합니다. 옛날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많은 조선시대 위인들, 고려시대 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처럼 여러 장군들이죠. 그래서 영웅소설은 군담소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고전 산문 중 영웅소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보통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는데요. 그 구조를 따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왕의 아들이 비를 잘못 내려서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아요. 그래서 지상계로 적강합니다. 내려왔다는 뜻이죠. 이 용왕의 아들이 병부상서, 소양의 아들 소대성으로 태어나는데 병부상서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고귀한 혈통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소양 부부가 소대성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식이 없어서 청룡사라는 절에 시주를 하고 얻은 건데 이렇게 시주나 기도를 하고 자식을 얻는 것이 비정상적 출생에 해당합니다. 이 소대성은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서 비범한 능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대성이 어려서 소양 부부가 죽고 조실부모를 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어려서의 위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한편으로는 소양의 옛 친구인 이승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승상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도 그냥 꿈이 아니고 낚시터, 자기가 자주 가는 낚시터에 청룡이 있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용왕의 아들인 청룡사에 시주한 소양 부부, 그리고 낚시터의 청룡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연결고리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 꿈속의 청룡이 바로 소대성을 뜻하는 거죠. 이승상은 꿈을 꾸고 그 낚시터로 가서 소대성을 만납니다. 이 부분이 출제된 부분인데 사실 소대성이 부모 없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했으니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대성한테서 어떤 기품도 느껴지고 뭔가 범상치가 않은 것을 이승상이 느낍니다. 수능에 나온 부분에선 뭐라고 하냐면 소대성이 혼자 앉아서 형산배곡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산배곡, 이 소대성 자신이고 능력 있는 자신을 알아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최치원이 촉규화와 연결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소대성이 비범함을 알아본 승상이 소대성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거의 길거리 캐스팅을 한 거죠. 이게 5번째 단계인 조력자를 만남에 해당합니다. 데려가서는 소대성이 대단한 인물인 게 느껴지니까 자기 딸인 이채봉, 이소저와 혼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대성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승상 말고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승상은 캐스팅할 안목도 되고 꿈도 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죠. 그래서 승상의 부인이나 그 아들들이 소대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던 중에 승상이 죽습니다. 승상이 죽고 나니까 소대성이 비범함을 알아봐줄 사람, 즉 지음이 없어집니다. 소대성은 아주 낙심해서 방에서 자기만 하고 학업에도 뜻이 없다고 말을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히키코모리가 된 거죠. 안 그래도 초라하게 생겼던 애가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방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니까 승상 부인이랑 아들들이 막 구박을 해요. 너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 하면서 나가기를 은근히 강요합니다. 그런데 소대성이 하는 말이 나는 승상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이소저, 이채봉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승상 부인이랑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는데 우리 소대성은 비범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 자라서 위기를 겪는 단계에서 소대성은 도수를 부려서 자객을 물리치고 이별시를 남기고 나옵니다. 이별시 내용이 어떠냐면 이승상이 은혜를 겪은 일이나 자객을 마주친 일, 그리고 이소저와의 인연 이런 건데 마지막이 또 언제 자기 그림자가 이 집에 들이오랴 이런 내용을 해요. 이 이별시 내용을 보면은 이때까지 일을 정리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소저랑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죠.
고전 산문에는 이렇게 소대성이 적은 이별시처럼 삽입시가 자주 나오는데요. 삽입시 기능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할게요. 삽입시는 소대성이 적어둔 것처럼 뭔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뭔가 말하는 사람이 감정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소대성이 씁쓸하고 서글픈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소대성이 나와서 보니까 어떤 동자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동해용왕이 보낸 동자인데 동해용왕이 바로 적강한 동자니까 자기 아들을 인도해 준 거죠. 소대성이 그 동자를 따라가서 청룡사에 도착을 해서 노승에게 불경을 배우고 또 병법도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력자를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 호국이 쳐들어옵니다. 즉 청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소대성이 나라를 도와야겠다고 나서는데 이승상이나 다른 조력자들이 나타나서 보검, 갑옷, 준마, 그러니까 훌륭한 말을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전쟁에 나아가요. 이 부분도 수능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국의 왕이라는 자는 그냥 왕이 아니고 천상계에서 익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익성이 되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옥황상제가 뭐라고 했냐면 익성을 인간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걸 보면 이 익성이 인간 세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익성이 지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천상계의 규칙에 따라서 지상계의 일이 결정된다라고도 합니다. 소대성은 결국 호국을 물리치고 노국이 왕이 되어서 이채봉, 절개를 지켜주던 우리 이채봉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끝이 납니다.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자신의 위기도 해결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은 거죠. 이 소대성전이 특이한 점은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소대성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는 당시 독자들이 소망이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실 큰 인물일 수 있다.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마음인 거죠. 특히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양반층에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았던 서민들이 소망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홍길동전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가족이나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주인공에게 도술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은 소대성은 도술 능력이 있는데도 스승을 만난다는 거고 홍길동은 스승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소대성이 천상계에서 적강에 내려온 존재라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천상계, 지상계가 드러나는 작품을 보고 이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상계만 드러나는 것은 일원성이 있다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전산문 소대성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